LA에서 오늘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예약 다시 시작됩니다. 남부 지역 폭탄으로 중단됐던 백신 수송이 재개되면서 내일부터 접종센터 운영이 다시 시작됩니다. 내일 다시 운영에 들어가는 LA 접종센터에서는 먼저 지난 19일인 금요일과 20일 토요일에 예약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최대 피해국인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내년까지 마스크를 써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수준과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이번 주말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것을 낙관했습니다. 3월에는 전 미국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타클라리타 밸리 교육구가 오늘부터 킨더가든에 대한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베벌리힐즈 교육구는 3월 초, 롱비치 교육구는 3월 말부터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LA 통합교 교사들은 대면 수업 재개가 아직 이르다면서 지난 주말 다운타운에서 차량 시위까지 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연방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메릭 갈랜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덴버 지역에서 비행을 하던 여객기가 엔진에 불이 붙어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엔진 파편들이 인근 주택가를 덮쳐 큰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텍사스주가 날씨가 풀리면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텍사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의 물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전기 공급은 재개됐지만 무려 $10,000에 달하는 전기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은 황당한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금요일 26일 9시부터, 파이자 백신 접종은 27일부터 시작됩니다. 1호 접종자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어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을 갖고 신 수석의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첫 테니스 메이저 대회였던 호주 오픈 남자부 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PGA 투어 제네시스 오픈에서는 맥스 호마 선수가 토니 피나우와의 12언더파 동타를 기록한 뒤 연장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이번 한 주 내내 쾌청하겠고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대형 백신 접종 장소들이 백신이 없어서 문을 닫았었죠.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재개됩니다. 에리카 스텔리 시장은 며칠 동안 중단됐던 LA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예약 다시 진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겨울 폭풍과 이상 한파 등으로 백신 수송이 지연되면서 LA 카운티에서도 지난 며칠 동안 백신 접종 예약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테네시와 켄터키 등에서 폭설과 빙판길 등으로 인해서 LA로 배달될 예정이었던 600만 도즈의 백신 수송이 지연됐었는데요. 이 테네시와 켄터키는 페덱스 물류 창고가 있는 곳입니다. 이 테네시와 켄터키 페덱스 물류 창고에서 백신 공급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폭설과 빙판길 등으로 트럭도 움직이지 못하고 항공기도 운항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백신 수송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LA도 지난주에 다저 스테디움을 비롯해 6개 대형 접종센터에서 12,500건 이상에 달하는 백신 예약이 연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이제 백신을 실은 트럭들이 LA를 향해 출발했다며 오늘 중에 도착하고 내일부터는 접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은 LA시가 운영하던 백신 센터에서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동 2차 접종 예약이 이루어집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범위를 확대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역 내 전체 백신의 30%를 교사들과 차일드 케어 워커, 식품 노동자, 농업 종사자들에게 배분한다고 밝혔고 나머지 70%는 의료진과 65살 이상 연령층으로 포함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은 각 백신 접종 센터들마다 이 같은 백신 접종 대상 분류 원칙을 원칙대로 지켜야 한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는 현재 백신 공급이 지연돼 지역 내 최대 백신 접종센터 디즈니랜드가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고 또 새로운 대형 백신 접종센터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는 백신 공급 지연으로 수요일인 24일에 다시 오픈하게 됩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률이 전국적으로 급감하고 하루에 총 17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으면서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이제 정점을 지나 더 이상의 4차 대확산은 없을 수 있다라는 낙관론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최악의 확산 온상이었던 LA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이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백신 접종에 큰 진전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감염으로 형성되고 있는 집단 면역이 코로나 상황을 개선하는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한 것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 확실히 급감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LA에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지역 내에서 2건의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지난 주말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지역 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 변이 케이스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 수치가 급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 변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수치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 하락하고 있다라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 전해드릴 때 존스 홉킨스 대학 데이터 자료를 저희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각 언론사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죠. 월드오미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뉴욕타임즈, LA타임즈 그리고 또 LA 카운티 보건국에서 발표하는 것 사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조금씩 숫자는 다릅니다. 이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전례 없는 사태를 겪고 있는데 내년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다. 내년까지 마스크 없는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손세정제 없이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것은 앞으로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었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내 사망자 수는 49만 9,07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존스 홉킨스 대학 데이터도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YTN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현지 시간 21일 오후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미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지난 16일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미국의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로는 약 49만 9천 명에 이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의 전사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국인들이 내년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내년까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사회의 감염 수준과 바이러스 변이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0만 명이 사망한 데 대해 파우치 소장은 끔찍하고 역사적이라며 1918년 유행성 독감 이후 100년 동안 이와 같은 사망자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정점을 찍은 뒤 급감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don't think we've vaccinated enough people yet to get the herd immunity. I think you're seeing the natural peaking and coming down. 파우치 소장은 연말까지는 미국이 정상 상태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허용한 가운데 일부 교육구들은 3월 중에 이 캠퍼스 오픈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에 있는 LA 통합교육구는 교사 노조의 반대 속에 언제 다시 학교가 오픈할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먼저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 일정을 발표한 곳은 롱비치 교육구입니다. 롱비치 교육구는 지난 18일에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고 3월 29일부터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예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베벌리힐스 교육구도 역시 지난주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베벌리힐스 교육구는 롱비치 교육구보다 훨씬 빠른 3월 초에 재오픈 일정을 밝혔습니다. 베벌리힐스 교육구는 수업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3월 1일 보다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구에서는 학교 재오픈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 속에 찬반 논란이 여전히 가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LA 교사들은 최근 학교 재개 등교 움직임에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주말 동안 시위를 펼쳤는데요. LA 다운타운에서 LA 통합교육구 교원 노조가 차량 시위를 열고 학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면서 확실하게 시위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아직 학교 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LA 통합교육구 교사들은 지금 학교 문을 열고 대면 수업에 들어갈 경우 학생들과 그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합교육구 산하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 가정 대부분이 저소득층이어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테마파크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이 올 봄에 재개장 계획을 발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테마파크를 포함해 국내외 멕시코, 캐나다에서 총 25개 놀이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식스플래그 측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각 주정부의 관련 지침에 맞춰서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개장 일자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식스플래그 측은 2021년도 시즌 개장 계획을 공개하고 놀이공원에서 근무할 직원 채용을 시작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 테마파크는 이곳 캘리포니아와 LA 카운티 보건국 관할이기 때문에 이들 정부와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다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수 50만 명을 넘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죠. 존스 홉킨스 대학도 오늘 중으로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부터 일몰 때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를 위해서 묵념하고 촛불을 밝히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질 바이든 여사,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 모두 함께할 예정입니다. 사망자 50만 명을 넘은 규모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치러왔던 전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의 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링컨 기념관 앞 리플렉팅 풀에서 열린 행사에서 치유하려면 기억해야 한다라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는 게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치유하는 방식이라며 국가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묵념이 시작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연방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메릭 갈랜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메릭 갈랜드 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LA 시간으로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시작돼 이 시각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내일까지 이틀 동안 계속됩니다. 한편 CNN 방송은 메릭 갈랜드 판사가 5년 만에 인사청문회에 다시 서게 됐다고 전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연방 대법관에 지명됐다가 공화당 측의 반대로 이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방 대법관은 아니지만 연방 법무부 장관으로서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메릭 갈랜드 판사의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는 쾌청하겠습니다. 산간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오늘 오후 3시까지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 오늘 낮 기온은 높아집니다.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80도까지 오르겠고 화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은 7도가량 더 떨어져 예년 기온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44도, 해안 지역은 72도, 52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은 4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따스한 온정이 필요한 계절, 강남회관에선 보다 나은 환경의 넓은 야외 페리오를 오픈하였습니다. 겨울이면 찾게 되는 강남회관의 자랑, 해물전골, 곱창전골과 오뎅전골, 정갈한 로스 편채와 12불 99의 연어구이 스페셜, 정통 일식과 프라임 바베큐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의 강남회관 323-937-1070 323-937-1070 강남회관.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불란서 안경원. 불란서 안경원에서 스페셜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시력 검사와 안경테, 렌즈를 99불부터. 세련되고 우아한 명품 선글라스와 안경테를 타운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족의 눈이 맑아지면 행복이 더욱 깊어집니다. 검언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검언과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 좋은 보약은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환양행의 천수단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숙주황 등 최상급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천수단. 잡화점에서 싸게 파는 저급한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고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캘리포니아주의 실직자 증가와 함께 신분도용 사기범죄로 부정 실업수당 지급 사태가 크게 늘어나 받지도 않은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 보고용 공문서 1099G를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IRS가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신분 도용을 통한 실업수당 사기 범죄가 급증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실업수당이 지급된 경우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납세자들이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했던 경기부양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 보고에 반영되지 않지만 실업수당의 경우 과세소득으로 인정돼 세금 보고 서류를 작성할 때 수입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받지 않은 실업수당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LA 수사당국이 여전히 주택에서 자행되고 있는 슈퍼 감염 파티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LA에서 대규모 파티를 상습적으로 벌인 유명 스케이트보더 같은 포함해 5명이 체포됐습니다. LA 경찰 당국은 유명한 스케이트보더 나이자 허스탄을 포함해서 5명을 이 코로나 안전수칙을 어기고 슈퍼 감염 파티를 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스케이트보딩 챔피언십에서 4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전적이 있는 허스턴은 페어팩스 지역의 에드워드 S의 주택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한 채 지난해 가을부터 상습적으로 대규모 파티를 벌이오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추정 주택이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인종 증오 공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경단을 조직하고 나서서 이 가족을 지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K칼라인이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이 아시안 증오범죄 규탄 결의안을 주의회의에 상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크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인데요. 결의안에는 주 상원은 아시안들의 증오범죄를 비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또는 이후에도 아시안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렌트 비용이 급등하면서 LA 주민들이 점차 외곽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랜드 엠파이어가 새로운 주거지로 급부상하면서 이 지역의 렌트비가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LA 메트로 지역에서 아파트와 임대주택 공실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크게 떨어지면서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이에 따르면 LA 카운티 렌트 비용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LA 주민들은 같은 가격이면 외곽 지역에 더 큰 주택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주민들이 주로 남부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데노를 중심으로 하는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기 침체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LA 다운타운 건설 경기는 호황입니다. LA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LA 다운타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만 10건에 달하며 총 건설 개발비가 3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건설 프로젝트들이 시행되면서 LA 다운타운이 월드 클래스에 준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최근 들어 또 아파트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LA 다운타운 건설 특징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저희 라디오 서울 그리고 한국TV가 함께 마련하는 라디오 서울 2021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미 전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열려서 이번 코로나에 복잡해진 세금 보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절세 요령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정효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이 매해 텍스 시즌을 맞아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개최하는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 속 실업수당과 급여 보호 프로그램, 경기부양 현금 크레딧 등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히 챙기고 소셜 세큐리티 정보, 세금 보고 시 각종 절세 요령 등을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CPA들이 자세히 설명해주고 즉석에서 청취자들의 질문을 받아 1대1로 궁금증도 풀어드립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저스티노 회장입니다. 코로나라는 비상사태 때문에 세법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한 혼동스러우며 변경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금 보고에 필요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또 유용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이번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텍스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궁금증도 풀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연사로는 조한욱, 최준순, 장상용 공인회계사가 출연해 다양한 세법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상용 CPA는 실업수당과 경기부양 현금 지급, 소셜 세큐리티 베네핏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소득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줄어든 경우에 어니컴 텍스 크레딧을 어떻게 좀 회복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말씀드리겠고, 실업수당을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또 더 말씀드리고, 조한욱 CPA는 개인 소득세 변경 사항과 한국 내 부동산 관련 세금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대에 따른 소득 그리고 양도시 차익에 대한 소득, 우리 동포들께서 그 한국에 갖고 계신 금융계좌에 대한 그 보고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준순 CPA는 비즈니스 세법 변화와 코로나와 관련된 고용주 세금 혜택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코비드-19 관련해가지고 사업상 손실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그 넷 오퍼레이팅 로스가 났을 때는 캐리백 5이어를 할 수 있는 안이 작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넷 오퍼레이팅 로스 캐리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청취자 질문은 생방송으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전화 213-382-1650번 혹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 혹은 유튜브 라이브 챗으로 받아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생방송 세금보고 세미나는 AM1650을 통해 청취할 수 있으며 한국TV 앱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100대 소수계 기업에 한인 기업 6개가 포함됐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조사한 2020년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발표한 LA 카운티 100대 소수계 기업에서 중국의 음식 패스트푸드 체인인 팬다 식당그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소수계 한인 기업으로는 퍼시픽 아메리칸 피쉬, JC 세일즈 이렇게 6개 기업이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이 밖에 사무기기 소매와 도매업체인 영시스템 61위, 엔지니어링 기업 리앤로 78위에 각각 랭크되는 등 6개 기업이 올라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19일인 금요일 오후 타운 내 엠코 카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고교 졸업반과 대학생 30명에게 $1,000씩 모두 3만 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4명의 장학생들이 대표로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줌을 통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강일한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한인상의 장학생 심사위원회가 신청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학업 성적이 아니라 생활고로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일한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입니다. 힘든 학생들 순으로 주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추천서나 그런 걸 다 보고 했더니 아버지가 감옥에 갔고 엄마는 아프고 또 어떤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불법 체류자로 해서 한국에 가게 돼서 자매 둘이 남아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내서 근근히 살았는데 아르바이트가 LA 한인상공회의소 측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올해 처음으로 장학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연례 행사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저희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역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텍사스주 소식인데요. 날씨가 풀리면서 전기 공급 재개되고 복구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 많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차량 행렬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생수 배급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들입니다. But it only came on as a trickle. So we weren't able to get any water or anything like that.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풀리면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텍사스 주민의 절반 가까운 1,400만 명이 여전히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 don't have any water.
That's what we're boiling water in. 한파로 인한 정전으로 수도 시설이 가동을 멈춘 가운데 곳곳에서 수도 배관이 얼어터진 때문입니다. 대규모 송전망 장애와 전기 수요 급증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는 대부분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전기를 공급받은 일부 주민에게 요금 폭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수천 달러에서 만 달러 이상까지 우리 돈 1,000만 원이 넘는 전기 요금이 나왔습니다. 변동 요금제로 전기를 사용하던 이들로 지난주 한파에 따른 전기 공급 부족으로 전력 도매 가격이 10배 이상 오르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해결책 마련에 나선 주정부는 일단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을 중단시키고 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력 공급을 끊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The legislatur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and will work at great speed to fully address it. 전력 시스템을 시장 자율에만 맡기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은 텍사스주의 정책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한편 텍사스주의 대형 정유업체들이 지난주 한파의 영향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대규모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동부 정유 공장들에서 나온 연기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목격될 정도로 큰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와 석유화학 공장들은 한파에 따른 생산 중단 상황에 부딪히자 혹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설비를 가동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환경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텍사스 내 대형 정유업체 5곳은 벤젠과 일산화탄소, 이산화황을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을 거의 33만 7천 파운드가량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최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한 전문가는 이번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통상적인 규모보다 훨씬 크다면서 미국 규제 당국은 대규모 배출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실내외 놀이공원과 실내 가족 휴양시설이 모두 문을 다시 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3월 26일부터 실내 가족 휴양시설과 실내 놀이공원이 최대 수용인원 25% 이내의 입장객을 받는 조건으로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 시내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4월부터 일제히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뉴욕시 교량과 터널 통행료를 7.1% 인상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량과 터널 운행료가 이 이지패스 부착 차량의 경우에는 기존 $6 12센트에서 $6 55센트로 인상되고 이지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9 50센트에서 $10 17센트까지 인상됩니다. 버지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사전 등록을 돕기 위한 한라인을 개설했습니다. 래프 노란 버지니아 주지사는 새로운 백신 접종 사전 등록 사이트에 접속이 어렵거나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750명의 직원들로 한라인을 가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라인은 영어와 스페인어가 가능하며 메시지를 남길 경우 한국어를 비롯한 100개국의 언어로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코로나 감염자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감염 추세가 비교적 안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현황은 버지니아가 146만 명분, 메릴랜드가 90만 명분 등 감염자 대비 3배 가까이 많은 분량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백신 접종 예약자 가운데 상당수가 접종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만 4,500명 이상이 접종 당일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시설에 나타나지 않은 예약자들로 인해서 300회분의 백신이 폐기 처분 위기에 놓이자 급히 카운티 근무자에게 연락해서 접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야외 청소년 스포츠가 26일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베이 지역 카운티 당국은 지난 19일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야외 청소년 스포츠 재개 조건으로 감염률이 인구 10만 명당 14명 이하여야 하는데 베이 지역에 있는 모든 카운티가 이것을 충족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텍사스를 비롯한 전국 남부 지역에 한파가 덮치면서 백신 배송에 차질이 발생해서 시애틀 타코마 한인에도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올해로 제102주년을 맞이하는 3.1절의 시애틀 지역 기념식이 한인단체들의 합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3월 1일 오전 11시 시애틀 총영사관에서는 대면 비대면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번 3.1절 기념행사는 평통 시애틀 협의회가 주관하고 시애틀, 타코마, 페더럴웨이, 스포켄, 밴쿠버 같은 워싱턴주의 5개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하지만 요금은 천차만별. 당신의 스마트폰 플랜은 믿을만한가요? 선셋 셀룰라, 레이크우드 H마트의 2호점 그랜드 오픈. 버라이전 한인 공인 딜러 20년의 선셋 셀룰라가 2021년을 맞아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합니다. 어떤 조건이든 선셋 셀룰라면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플랜을 상담해드립니다. 선셋 셀룰라, 레이크우드 H마트 내 2호점 그랜드 오픈. 562-896-7777, 562-896-7777. 늘 뿔뿔이 흩어져 지내던 우리 가족이 리빙룸에 모두 모였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삼성 TV와 마사지 체어 덕분이죠. 레이저 플러스, 삼성 86인치 4K 스마트 TV 2199불, 오사키 무중력 마사지 체어 1999불, 365일 아삭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 LG 프렌치도어 김치 냉장고 월 150불, 18개월 무이자, LG 양문형 세탁기 월 59불, 12개월 무이자. 지혜로운 선택 그래야 레이저 플러스. 714-373-0369, 714-373-0369. 유한양행이 건강식품을 출시하면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녹용홍삼 제품입니다. 함량미달 불량품이 판을 치는 이때 국민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초를 먹고 뛰노는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유한양행의 전녹용과 전홍삼, 이제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나도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월요일 되면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요. 네. 손흥민이 이겨서 기분 좋아서 야 어제 밤 새벽잠 설친 거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손흥민이 잘 못해가지고 어제 괜히 일어났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어제 괜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유럽 축구 소식 먼저 전해주십시오. 네, 손흥민이 어제 새벽 4시 저희 시간으로 4시에 영국 런던에 있는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25라운드 웨스트햄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90분 다 풀타임을 뛰었는데요. 뭐 뛰었는지 못 뛰었는지 우리 두각을 못 나타냈고 마지막에 뭐 끝날 때쯤에 살짝 수비수 맞고 발에 맞고 이렇게 들어갈 뻔한 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거의 두드러지지 못했고 토트넘 전체 공격이 별로 이렇게 공격 점유율은 한 70대 30으로 되게 앞섰는데 결정적인 뭐가 없는 수비에 계속 막혀서 슛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1대 2로 패하면서 최근 6경기에서 뭐 1승 5패 정도니까 거의 토트넘은 좀 이번 시즌 좀 이렇게 점점점 또 하락세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토트넘 상황 지금 안 좋죠? 그렇죠. 토트넘이 뭐
조제 무리뉴 그 감독의 그 전술, 수비 위주의 전술이 수비가 최근 그 6경기에서 한 10골 정도를 먹었어요. 4골 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게임당 한 골도 못 집어넣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다가 수비는 10골씩이나 먹고 이러니까 이 수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모리뉴 감독의 이 전략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부담도 많이 가고 어제는 뭐 케인, 손흥민 다 나왔는데도 전혀 이렇게 공격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찬스는 여러 번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결정적인 그런 슛이 없었고 저 웨스트햄의 진짜 그 역습에 2골을 아주 초반에 전반전 초반 후반전 초반에 먹으면서 무너진 그런 경기였고 웨스트햄이 참 잘 못하는 팀인데 올 시즌에 지금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웨스트햄 4위까지 못하는 팀인데 4위까지 올라했다. 거기까지. 자, 또 동네에서 갔던 PGA 투어. 예, 제니시스 인비테이션이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네. 토요일 날 이 남가주에서는 참 보기 힘든 강풍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경기가 4시간 정도 지연되면서 조금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잘 친 선수가 좀 상위권으로 올라갈까 했었는데 우리 한국 선수였던 이경훈과 강성훈은 뭐 토요일 날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토요일 날 이경훈 선수는 9오버 받쳤고요. 강성훈 선수도 뭐 한 12오버판가 쳐가지고 저 꼴등인 66하고 67에 마크됐고 결국 일요일 날도 결국 마지막 날도 못 쳐가지고 66이 67을 맞췄는데 이 우승한 선수가 이 로컬 출신입니다. 버뱅크 출신의 맥스 호마라는 선수가 마지막 날 무지하게 잘 쳐주면서 피나 선수와 연장전을 가가지고 연장전 두 번째 홀에서 파를 하면서 피나 선수가 보기를 하는 바람에 몇 년 만에 1년 한 9개월 만에 생애 두 번째 정상에 오르면서 또 자기가 인터뷰 때 자기가 버뱅크 출신이고 자기는 LA 출신이다. 다저스가 우승하고 레이커가 우승했듯이 LA 출신 내가 우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타이거 우즈를 이 경기를 보면서 꿈을 키웠던 선수이기 때문에 타이거 우즈가 주최하는 제니스 인비테이션이 자기한테는 또 뜻깊은 그런 게 되고 또 이 대회가 우승을 하게 되면 3년 패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은 뭐 걱정 없이 시드권 걱정 없이 경기를 할 수 있고 상금도 많이 받았죠. 우승 상금도 167만 4천 달러를 받았고 3년 뭐 보장하는 특급 대회를 했고 그래서 호마에겐 뜻깊은 대회였고 이제 준우승을 한 저 선수에게는 이게 뭐 최근 그 자주 우승을 못하고 계속 준우승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피나 선수가 최근에 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되는 게 벌써 9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계속 본인은 경기를 잘해줘서 마지막 날 연장까지 갈 수 있다고 또 자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잔슨은 마지막 날 끝에 초반에 잘 쳤는데 마지막에서 5개 보기를 쓸어 담으면서 한타를 잃어가지고 공동 8위로 대회를 마쳤고 사흘 연속 선두로 달렸던 샘 번스는 후반에 보기 3개를 적어내면서 3위로 아쉽게 마치게 됐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이게 되게 굉장히 중압감이 심하다라는 걸 여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샘 번스 같은 선수 경우에는 야 이거 타수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우승을 하겠다라고 토요일 날 예상한 전문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뭐 조금 후반에 무너지면서 좀 10언더파로 맞췄고요. 근데 마지막 날도 괜찮았는데 계속 선두를 달리다가 후반에 보기가 3개 나오면서 11언더파가 되니까 12언더파를 친 저 맥스 호마 선수랑 피나 선수한테 밀리면서 3위가 됐습니다. 조금 확실히 우승을 아직 못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압감에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자, NBA 이제 클리퍼스는 주전 선수를 복귀했죠. 예, 그 수요일 날 경기였죠. 유타 제자한테 아주 대패를 했었는데 원투 편지 커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금요일 날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왔다 보여줘가지고 결국 유타 제자한테 116대 112로 이기면서 유타의 10연승을 저지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일요일 경기에서 브루클린 네츠와 붙었습니다.
아주 팽팽한 경기였고 끝날 때까지도 누가 이길지 몰랐는데 브루클린이 승리하면서 112대 108로 승리를 했고요. 클리퍼즈는 결국 두 선수 주전이 복귀를 했는데 조금 뭐 주말전에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이 브루클린을 좀 넘어서 왜냐하면 케빈 듀란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케빈 듀란트가 없고 카일 러빙하고 제임스 하든 둘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적시적소에서 이 위기에 슛을 쏴주고 또 그게 또 성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쫓아가는 사람한테 좀 김 빠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어제 클리퍼즈는 어제 경기에서 마지막에 실수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길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좀 그 실수가 카와이 레너드의 실수가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그동안 안 했으니까 좀 경기력이 떨어진 거 확실히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몸에 조금 패스 미스도 좀 자주 하고 네. 어제는 실수가 많은 그래서 그 패배가 됐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 토요일 또 레이커스 경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레이커스가 서운해요. 레이커스요? 예, 근데 뭐 이겼어야지 기분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작년도 챔피언십에서 만났던 마이애미 히트가 레이커즈를 찾아와서 경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마이애미 히트가 뭐 올 시즌에 그렇게 우승 후보까지 거론은 됐는데 지금까지는 뭐 13승 17패로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커즈를 만나가지고 캔딜 런이 뭐 3점슛 5개를 포함해서 양팀 최다 27점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미 버틀러가 24점, 8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를 하고 뱀 아데바요가 16점에 10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 활약하면서 레이커즈를 꺾었습니다. 96대 94로 2점 차로 물리치면서 작년도 결승전에서 졌던 복수를 좀 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레이커즈는 뭐 조금 이 마지막에 동점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알렉스 카루소의 점프슛이 조금 제임스가 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돌리다가 카루소한테 줬어요. 알렉스 카루소한테. 그러니까 카루소는 쏘기 싫었는데 쏜 것 같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1.4초 남기고 쐈는데 결국 빗나가면서 결국 마이애미에게 승리를 넘겨주었습니다. 네. 자, 뭐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 리매치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도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삶도 힘든데 문콕 자동차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타운 내 가장 싸고 잘 고치는 오토 바디샵은 어딘가요? 부담 없이 순식간에 문콕 수리를 해주는 곳은 37년 경력의 오리온 오토 바디입니다. 반납을 앞둔 리스 자동차도 새 차처럼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10년 된 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올림픽과 크레셔 코너 323-525-0400 323-525-0400. 안녕하세요. 아리스입니다. 부에나팍 아리스가 그랜드 오프닝했습니다. 푸짐한 한국인의 정을 담은 코리안 바베큐와 한식 부에나팍 아리수.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아리수 냉면 아리아가 아리수 코리안 바베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넓고 쾌적한 부에나팍 아리수. 야외 페리오 공간도 마련했으니 꼭 오셔서 맛보세요. 부에나팍 아리수 714-266-0124 714-266-0124. 파산법 전문 변호사 로펌 로앤젤레스 APC. 어려운 파산법 챕터 7, 11, 13 등 강력한 변호사의 명석한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거 방어법, 부동산 차압 방어는 케이스 성격에 따라서 이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법, 퇴거 방어, 부동산 차압 방어에 관한 문의는 로앤젤레스 APC 로펌 213-414-0609 213-414-060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금요일이 언제 오지? 하는 생각 주중에 많이 하시죠? 물론 주말에 푹 쉬어볼 생각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맥도날드의 플레어피쉬 금요일이 다시 돌아온 점도 무시 못하죠.
바삭바삭한 겉옷을 입은 생선살에 치즈랑 크리미한 타르타르 소스를 발라서 부드럽게 찐 빵에 얹어준 입에서 살살 녹는 이 조합. 이게 금요일엔 단 이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금요일은 멀었나요? 한정 기간 제공,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년 동안 소득 창출과 융자에 대해 많은 정보를 나눌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관심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는 김원섭 부동산 213-369-9087, 213-369-9087번으로 하시면. 이 같은 일들 정말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벌어졌습니다. KBS입니다. 엔진 부분에 불이 붙은 채로 여객기가 날아갑니다. 그 시각 지상에선 엔진 파편들이 떨어져 내리고 승객들뿐 아니라 잔해가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Because I could just see the metal, like the tree was kind of blocking where I was inside the house. But as soon as I opened the door, I go, oh, that's the front engine of a plane. 사고 여객기는 미국 프렛 앤 휘트니사의 PW4000 엔진을 장착한 보잉 777 기종. 사고 직후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기종의 운항을 중단했고 여객기 제작사인 보잉사도 운항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해 사고 엔진과 운항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사고가 난 날 네덜란드에서도 같은 엔진을 쓰는 항공기에 엔진 부품이 운항 중에 떨어져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2달여 전 일본에서도 같은 기종의 엔진 부품이 운항 중 파손돼 일본 교통성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고가 알려지자 바로 해당 기종의 운항을 공식 중단시켰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잉 777 기종 9대의 운항을 중단시켰고 대한항공도 같은 종류의 엔진을 쓰는 16대에 대해 운항 중단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